죄송하지만 배액배상 800만 원은 깎아줄 수 없으며 웬만하면 계약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매도자분이 지금 800만 원 배액배상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뒤 제 지인 중 부동산 고수분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 바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꿀팁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원할 시 꿀팁은 바로 배액배상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기준으로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즉 우리가 가계약금 800만 원을 넣었다고 800만 원을 배상받는 게 아니라 계약금, 즉 매수금액의 10%인 3,9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했을 때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체를 배상해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판례를 찾아왔습니다. 자, 핵심만 간단하게 보시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정말 계약금을 배액으로 받아내는 게 쉽지는 않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무기를 하나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꿀팁은 이제부터입니다. 솔직히 유튜브에서 이런 방법까지 말해도 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정말 부동산 실무자들만이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고, 그렇기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통편집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원할 시 꿀팁 두 번째는, 만약 바로 계약금의 2배 주세요 했을 때 매도자가 네,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2배 드릴게요 하는 매도자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는 이미 매도자의 계좌를 알았으니 통보하지 않고 그냥 계속 돈을 밀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도자에게 계약을 취소하지 말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찍힌다는 것은 결국 거래의 증거가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때 본인이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인 경우라면, 자, 본인이 매도인이고 매수자가 현재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파는 건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받은 가계약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의 추가 입금을 피하고 싶다면 우선 계약을 파기해야겠다 마음 먹은 다음날 아침 바로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계좌를 해지하세요. 그 뒤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하는 거죠. 결국 눈치 싸움입니다. 이때부터는 순발력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댓글로 투자는 전쟁이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는데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저희 상황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생각한 최후의 방법은 일단 추가 현금을 밀어 넣은 뒤 중개인분에게 입금했다고 말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계금이 아닌 계약금의 배상을 원한다고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 방법은 매도자도 중개인도 기분이 상할 수 있고 결국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보류해뒀습니다. 우선은 좀 기다려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 영상에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매도자분이 이 집을 못 팔겠다고 한 이유가 본인이 원래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 집에 계약하고 보니 생각보다 자금이 부족해서 매수가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집에 계속 살아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는 처음에는 순진하게 어떡하지? 이런 경우 더 이상 취소해주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게 뭔가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드는 생각은, 아니 잠시만, 그런데 이미 다른 집을 계약했다며?
그럼 계약을 취소하면 그쪽에 걸어놓은 가계약금도 포기해야 하고 우리 쪽에는 또 배액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손해본다고?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그냥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팔기 싫은 거 아니야? 싶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제 추측일 뿐이니 일단은 더 기다려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까지 연락이 한 통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정말 2주, 2달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을 놓칠까 싶어 하루 종일 폰만 붙들고 있었고 정말 피말리는 이 일이었습니다. 2일 동안 든 생각은 왜 중개사한테 연락이 없지? 중개사는 왜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지? 혹시 이거 우리가 돈 밀어넣을 거 예상하고 이미 계좌 해지한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든 생각은 이거 더 늦으면 기회조차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틀이면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계획을 실행하기 전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최악의 상황은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돈을 밀어넣고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던지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을 때 계약금 전액? 말이 돼? 소송 가! 하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기 싫다고 소송까지 가서 계약금 전액을 받아내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지치는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물론 이기면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질 수도 있잖아요. 또 그 기간 동안 계속 돈을 쓰게 될 텐데 저희는 하루빨리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고 자본금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소송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만약에 소송을 하자고 한다면 저희는 그냥 며칠 생각하는 척 하다가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가계약금만 배액 배상 받아가겠다고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진다는 생각이 들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결국 최악의 경우는 매도인이 소송하자고 하는 거고 대처법은 그냥 가계약금만 받아가겠다고 말하기. 잃는 것은 심리적 패배감이고 얻는 것은 800만 원입니다. 한 번 줘주고 800만 원 게이드가 아닌가? 그럼 최고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매도인과 중개인한테 욕은 좀 먹을 수 있겠지만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일 경우 잃는 것은 심리적 패배감이고 최고의 상황일 경우 얻는 것은 계약 진행입니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망의 다음날 아침 저희는 1,400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안녕하세요.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 매수자입니다. 연락이 없으셔서 문자 드려요. 죄송하지만 계약 취소를 원할 시 계약금 3,900만 원의 전액 배액 배상하지 않는 경우 계약 취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계약금 800만 원 이후 1,400만 원 추가 입금하였습니다. 문자 보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아니 이틀 동안 연락이 없다니 정말 5분도 안 돼서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중개인분은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일단 혼났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났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멋대로 그렇게 돈을 넣냐? 자기가 잘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어떡하냐? 그런다고 계약금 다 받아가는 거 아니다. 매도자가 하면 펄펄 뛸 거다. 등등 한참을 혼나고 저희는 그냥 조용히 아 네네 죄송해요 저희도 급해서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중개인과 사이가 틀어져 봐야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요. 또 요즘 시장은 매수자가 확실히 을이고 매도자가 갑인 시장이더라고요. 저희는 완벽한 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참을 뭐라 하시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잘 얘기해 볼 테니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좋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간 뒤 다시 중개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개인분이 매도자와 잘 얘기했고 결국 매도자가 팔기로 했다는 겁니다. 대신 새로 가는 집에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중도금을 최대한 빨리 넣어달라고 했고 매도자가 결국 매도하기로 한 만큼 저희도 최대한 매도자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사실 저희가 취한 전략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저희는 얻어냈습니다. 피말리는 싸움 끝에 얻어낸 아파트라 더욱 값졌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니 역시 새로 산 집의 계약 취소된 거 아니었구나. 매수 금액 부족하다더니 인테리어까지 하나 보네 싶긴 했습니다. 만약 이 말만 믿고 매도자가 안 됐다고 생각되어 계약 포기해줬으면 결국 우리만 바보 되는 꼴이었겠네 싶었습니다. 역시 현실은 이런 거죠. 씁쓸합니다. 네, 여기는 노선역이고 저희가 이제 매수한 아파트 계약하러 가는데 어딨어? 다마고치 이웃님. 매수한 아파트 계약하러 가는데 네, 얼마나 걸릴지 직접 걸어보고 네,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We're on a journey, looking back on the things that we've taken for granted, but 지금 다마고치 이웃님이 힘들어가지고 또 말이 없어졌어요. 이웃님, 네? 말 좀 해봐요. 아, 지금 뒤처지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요? 매미 소리 대박.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but we found a way to choose right from wrong. We found the strength to go on together, to go on together, yeah, to go on. 계약서 끝나고 다시 서울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열시 어떠세요? 아직 1주택자 된 게 좀 실감이 안 나고 잔금을 다 치르고 나야지 이제 1주택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저의 이 계약 성사를 위해 열심히 여기까지 도와주러 오신 다마고치 1호님, 저희 꿈나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1주택자가 될 수 있게끔 많이 알아봐주고 같이 와주시고 인증 다녀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꿈나무님 최고. 짠. 안녕. 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전세 세팅입니다. 저희가 6천만 원이라는 투자금으로 3억 9천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3억 3천에 전세를 맞춰야만 했는데요. 6월에 전세가 3억 1천에 2건이나 거래가 된 기록을 확인했고 그 당시에 전세 매물이 0개인 걸 보고 충분히 3억 3천에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웬걸? 저희가 고생 끝에 계약하기로 하고 전세로 매물을 내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3억 1천짜리 매물이 2개나 튀어나온 겁니다. 그치만 저는 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간이 10월 말까지 넉넉했고 해당 지역이 전세가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역시 예상대로 3억 1천짜리 전세 물건 2개는 일주일 만에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뒤 저희 집에 3억 3천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입자가 있다고 계좌를 달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거 10월 말까지인데 3억 4천이나 3억 5천에 내놔도 그 안에 충분히 나갈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잠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짜 한 1, 2분 만에 바로 다시 전화와서 계좌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3억 3천도 낮은 금액 아니니까 들어온다는 세입자 있을 때 내주자 싶어서 결국 계좌를 드렸습니다. 네, 전세는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게 빠졌고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잔금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계산해보면 매수금액 3억 9천만 원, 전세 3억 3천에 맞췄으니 결국 실질적인 내 자본은 6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전세가율은 무려 84.6%, 약 85%나 됩니다.
전세가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덜 끼었다고 할 수 있으니 꽤 괜찮은 조건으로 매수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마고치 이호님의 내 집 마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계약을 진행하면서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들은 평생 남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계약은 저희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